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것도 이야기를 할 겸, 그냥 또 이야기를 할 겸, 이렇게 술을 먹다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미친놈이죠. 지금 갑자기 술 먹다가 영상 틀어가지고 유튜브 올리겠다고 영상 찍고 있고. 하지만 우리 세상은 미친놈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미친 자가 될 겁니다. 오늘 좀 근황 토크를 뭐 좀 먼저 하자면, 지금 외주 작업을 했던 게 마감이 코앞입니다. 뭐 사실상 뭐 이번 주 안에 뭐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외주에는 코리안 타임이 좀 적용이 안 되나 싶기도 한데, 그 외주 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어떻게든 정말 잘 해가지고 어, 아주 좋은 완벽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더 이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젝트 코드를 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클라이언트에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힘든,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난이도 있는 프로젝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이 기간 내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기간 안에 맞추긴 할 거지만 힘들어요. 외주는 역시 외주는 리스크가 많아. 내가 보니까 이게 막 강의나 이런 거는 내가 좀 못했다 그러면은 그래 너 환불 이러면 되는데, 클라이언트 샵이 외주는 내가 못했다 이러면은 위약금 물어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위약금 물어낼 정도로 못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그걸 구현하기에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처리가 늦었던 것 뿐이지, 나는 이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소는 제가 원래 대구에 있다가 그 모두의 연구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합니다. 모두콘이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파트너 커뮤니티로 같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좀뭐 얼굴도 비출 겸 이제 내일 하는 이제 그 모두콘이라는 이제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는 뭐 제가 거기서 뭐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와 있고 지금 숙소를 잡아서 이렇게 술을 퍼마시고 있죠. 사실 오늘 좀 제가 이상하게 약간 막 누워 있거나, 그러니까 방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거나 이러면은 편하다 뭐 이런 생각보다 오히려 더 무기력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움직여야지 멘탈이 좀 괜찮아지는데, 오늘 좀 추워가지고 좀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방바닥에.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멘탈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근데 오히려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갖고 싶고 욕망하고 갈구해도 못 가지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게 다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갖고 싶다고 별수로 다 써도 못 가지는 거. 근데 그 못 가지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이거를, 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나는 너무나 갖고 싶은데 못 가지는 게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들은 저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딱히 가치를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비극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네? 그럼 뭐지? 이거는 그냥 가차 돌려서 나오는 운명의 장난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저 사람들이 당연하게 갖고 있는 걸 난 절대로 못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이 뒤집혔어요. 생각이 뒤집힌 게 뭐냐면은, 반대로, 아,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내가 못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못 가,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갈구해도 못 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되게 가치 없고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는 정말 갈구하고 못 가지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제가 이제 이거는 올해 초에 이제 적정 기술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지구상에 그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 퍼센트가, 이 지구 통틀어서, 지구가 지금 뭐 유엔이 뭐 지금 80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를 통틀어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랍니다. 상위 1%예요. 아, 나는 상위 1%구나. 그럼 나머지 99%는 대학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보통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대학은 솔직히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뭐 고등학교 마치고 뭐 대학 거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진학률이 높으니까 다 가는 거 아니야? 뭐 되게 막 그 그 김준표 방송 보니까 막 콜대학이라고 막 부르던데, 그러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아 나 거기 가려고 하는데 했더 막 거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막 그렇게 물으면은, 거기서 아 당신은 합격입니다 뭐 이런 이제 대학교, 그런 대학교도 갈 수 있다. 결국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대학이든 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나는 1%다 상위 1%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 하위 99%와 나의 차이가 뭐냐? 내가 그거를 노력으로 쟁취했냐?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가차 돌려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그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저는 굉장히 빈민층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근데도 대학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상위 1%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못 가지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게 결국 가르는 거는 가차밖에 없는데, 랜덤, 그 랜덤에서 나오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1%가 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1%에 주어진 의무가 뭔가. 그러니까 내가 갈구하는 거를 못 가진 사람, 내가 갈구하는 거를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못 가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당연하게 어떤 사람들 못 가지는 것들에 대한 의무를 생각했을 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상위 1%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위 1%라면 나머지 99%를 위해서 그것을 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멘탈 흔들리던 게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았죠. 내가 나도 갖고 있는 게 있다.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는 게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굉장히 복지 혜택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결정짓는 게 운밖에 없는 거야 운 결국에. 그러면 그 운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자의 의무는 뭐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1%다? 그럼 나는 99%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착한 그런 막 윤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에 의거해서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위 1%는 나머지 99%를 위해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은 저는 내가 못 가진 것들을 계속 쫓으면은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진 것들을 어차피 못 가지는 건데 그것만 쫓으면 저는 무조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뿌릴까 이런 생각을 해야 조금 그나마 좀 덜 고통받으면서 살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내가 못 가진 것들밖에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삶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곧 고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 사실은 그거를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죠. 뭐 빌 게이츠도 얘기했지만 삶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거를 누구도 익숙해지지 못할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즐겨야 된다는 거지. 그 즐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해서 내가 가진 거를 못 가진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가진 거 지뿔 없어요. 지금 뭐 빚쟁이가 될 수 있는 환경인데 나 지금 신용불량자 안 되면 좀 다행인 삶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게 굉장히 뭐 누가 봤을 때는 야 되게 현학적인 말인데 뭐 말은 좋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너 어떡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무조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해가 이제 좀 있으면 바뀌잖아요. 내년에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생각하고 있던 사업이 두 개가 있었어요. 사실 그 두 개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B2B고 하나는 B2C예요. B2B 비즈니스는 누가 그거 너무 뭐 시장 파이가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뭐 그거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내가 스스로 자신 없으니까 도망쳤던 거죠. 후자도 그래요. 두 번째 것도 내가 이거 못하면 이거는 무조건 적자 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리소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리소스가 있으면은 그 초반에 선택을 할 때 리스크를 가장 리스크가 많은 선택이 뭐냐면은 어떤 리스크든 피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큰 리스크였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사업하고 B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융자를 받았던 초반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던 초반에 만약에 했다. 그 돈을 태워서 내 그 돈을 태워서 이 돈을 태우더라도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해보겠다. 뭐 다 태우고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젖잘살을 하겠다.
졌지만 잘 싸웠다를 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했으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이게 뭐 이런 거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몇 개월 못 버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안 했고, 이 사업도 이건 뭐 시장 파이가 작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안 했어요. 안 하면서 막 쓸데없는 걸 딴짓을 한 거예요. 막 이것도 손댔다가 저것도 손댔다가 했는데 리스크가 제일 적을 것 같은 막 짓거리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리스크가 컸어요. 왜냐면은 아무 성과도 못 보고 하고 싶은 그런 비즈니스랑 전혀 먼 딴짓들을 했는데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비용이 계속 나갔던 게 가장 큰 리스크였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고자 했던 거를 하고 비용이 나가고 막 활활 타가지고 막 비용이 활활 타가지고 막 6개월 만에 끝나더라도 나 6개월 동안 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냥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지지부진 끊었던 게 가장 큰 이제 비용을 초래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부터는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할 겁니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는 B2B 요거는 시간을 많이 태울 거고요. 프로덕트 초반에 돌아가는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돈이 초반에 정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제가 봤을 때 몇 개를 못 버틸 만한 정도의 수준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젖잘싸 하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젖잘싸를 하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몇 개월 못 버틸 거야 아마. 그 몇 개월 안에 승부가 날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거를 예를 들면 자 내가 이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4개월을 돈을 태울 수 있어요. 4개월 태워서 젖잘싸 하는 거랑 내가 이걸 안 들어가면은 이 돈을 가지고 8개월을 버틸 수 있다. 혹은 12개월을 버틸 수 있다. 12개월 아무것도 안 하고 태우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뭔가를 하고 정말 격렬하게 하고 태웠으면은 내가 그래도 할 말이 있잖아. 나는 그래도 이걸 했다. 근데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돈을 태우는 속도를 조금 늘리고 해도 돈은 타니까. 근데 아무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잖아. 너 뭐 했냐 그러면은 저 그냥 방구석에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리스크를 테이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제일 리스크가 적었던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지금 뭐 감사합니다. 제 술주정을 들어주셔서 영상 보는 사람 지금 시간상 녹화 시간상으로 18분이 넘었어요. 18분 동안 이 술주정을 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얻은 인사이트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 이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인사이트예요.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제 리스크가 적다. 이 두 개의 인사이트는 오늘 생각한 거고 오늘 멘탈이 흔들려가지고만 했을 때 그 멘탈 다시 다 잡아준 게 이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토크도 끝이고요. 오늘 생각한 것도 끝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